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모순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현장의 모든 데이터는 붕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자영업자들은 빚더미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결국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해 보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현상을 두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지만 그 누구도 이 상반된 현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제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가만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면은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16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서막이라 불리는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당시의 지주들은 돈이 되는 약모를 생산하기 위해서 멀쩡히 농사짓던 땅에 거대한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 갑자기 없어지니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이때 쫓겨난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의 공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농민이라는 절망적인 노동력이 대량으로 유입되자 도시 공장은 아주 값싼 비용으로 물건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추방이었지만 자본가와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흐름은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이 농민을 공장으로 밀어 넣었다면은 그 다음 벌어진 러다이트 운동은 자본이 인간의 기술마저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와 시간이 지나 일을 잘하는 숭늉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평생 기술을 닦아온 숭늉공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기계를 부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와 사업가는 이 저항을 발판 삼아 오히려 기계 도입을 가속화했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는 생산 공정의 표준화를 완성해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비싼 임금을 줘야 하는 장인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평범한 일꾼이면은 충분했죠. 노동자의 숙련 기술이 무력화될수록 생산 효율성은 극대화되었고 소규모 기업들이 밀려나고 독점을 바탕으로 거대 기업들이 들어섰습니다. 과거 농민의 희생이 산업화의 동력이 되었듯 숭늉공의 몰락은 대기업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잔인한 흐름은 먼 나라 영국이나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겐 뼈아픈 기억인 IMF 외환위기가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IMF 이전의 대한민국은 평생 직장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 회사에 충성하고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근무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회사도 노동자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IMF는 그 경고했던 평생 직장의 울타리를 한순간에 파괴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라는 명분 아래 강제적인 정리해고가 휘몰아쳤고 평생 한 직장만 바라보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내몰린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지옥 같은 추방이었지만 자본과 사업가들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기업들은 고비용 구조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며 체질을 완전히 개선했고 살아남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 값싼 노동력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며 사상 최대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거대 기업과 자본은 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기업이나 자본가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역사의 흐름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제 지표나 주가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거대한 맥을 짚어야 합니다. 500년 전 영국에서 그리고 30년 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처절하게 무너질 때 다른 누군가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와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학자들이 숨기는 자본주의의
기업의 진짜 얼굴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고통받았지만 그 덕분에 자본을 축적한 근대 사업가와 자본가 계급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숙련 기술이 무력화되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자 자본과 사업을 독점한 거대 기업들이 들어서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모두의 성장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동반되었고 기업의 성장의 과실은 잔인하지만 특정 집단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일부 제조업이 무너지는데도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가 잔인한 도약을 시작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울타리는 바로 AI의 도입입니다. AI의 도입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 인클로저 운동이 농민을 쫓아냈듯 이제는 AI가 화이트 칼라의 업무를 대체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소비 침체는 자영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죠. 하지만 자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은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대규모 감원을 통해 인건비는 급감하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망가진다는 비명 속에서도 주가는 잔인한 효율성을 선반영하며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섬뜩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AI에 밀려나 쫓겨난 수많은 고학력 인력들은 이제 어디로 갈지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농민들이 공장으로 갔듯이 이번 시스템이 설계한 또 다른 저임금 노동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밀려난 사람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투입될 겁니다. 물론 자본가와 사업가들은 더 큰 부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경제가 이토록 혼란스러운데도 제가 여러분께 코스피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주식으로 돈을 몇 푼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스템에 밟히는 노동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소유하는 자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본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노동자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언제 AI에 대체되어 쫓겨날지,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내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가의 시각으로 안경을 바꿔 써보십시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노동자가 잘려나가는 뉴스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익 극대화라는 호재로 보이기 시작하고 AI의 도입이 인건비를 줄여서 기업 가치를 폭등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럼 자본가의 시각으로 영끌족을 보면은 이 상황은 비극이 아니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찍소리 못하는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막대한 원리금 때문에 영끌족은 퇴사는커녕 임금 삭감과 고강도 노동도 묵묵히 감내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높은 교육을 받은 노동력을 최저 비용으로 부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영끌족이 빚을 갚기 위해 잠을 줄여 일하는 그 고통이 누군가에겐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달콤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번 코스피 상승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자본주의가 도약할 때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도약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은 이런 자본주의의 잔인한 본질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물론 제 책을 읽는다면은 본질을 더욱 쉽게 파악해서 희생당하는 호구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책을 구매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